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꼰대 발언 하나 해도 돼요. 되나요? 저 판서문동은 저 글씨체는 교감 선생님 보면 혼낼 글씨체입니다. 금요일에 더 글로리가 파트 2가 드디어. 오픈을 안 봤어요. 일부러 파트 2 나오면 한꺼번에 보려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업인 것도 이제 알았어? 얼마 전에 아. 알았어요. 주인공이 초등학교 선생님인 드라마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잘 없죠. 잘 없죠. 보다 보니까 저희 둘 다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문동은의 교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교대 입학. 네. 공고학번이네? 그렇죠. 후배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그 딱 그 시기지. 입학인가? 입학인가? 입학은 아니고 좀 근데 3월 약간 달. 3월인 것 같아. 새내기 뭐 환영한다 그런 게 있네. 일단 브랜카드가. 저는 저 장면 등교 시간이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려 나오는 장면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교대는 사람이 많지가 그렇죠. 않죠. 저런 광경을 저렇게 뭔가 일반대의 드글드글한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대 인원이 좀 있어서 한 500명 정도? 한 학년에 맞아, 500명 맞아.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저 느낌은 절대 내가 느껴본 적이 없다. 맞아. 나도 교대 교문을 들어서면서 저런 느낌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동훈이 교실이 나오네요. 문동훈 선생님의 교실인데 이 교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나와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수업 장학론인 것 수업 같은. 장학론 저런 수업이 있었나? 그러니까. 근데 저게 지금 수업을 도강하러 온 거잖아요. 네. 도강 해본 적 있어? 교대는 도강이 힘들죠. 그치. 교대는 왜냐하면 일반대는 수강 신청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어쨌든 선택을 하잖아요. 모든 수업을 시간도 내가 정하고. 근데 교대는 시간표가 나와. 아닌 교대도 있고 그런 교대도 있어요. 그래? 저희가 다닌 교대는 우리 시간표가 교대는 짜져서 나와요. 맞아. 시간표가 선택 과목 한 두세 개 한 선택할 학기에 수 두세 개 있고 선택하고 나머지는 시간표가 그냥 짜져서 짜져서 나오고 나와요. 거기다가 과별로 교대 과가 여러 개 있죠. 국수사과, 영실체, 음미, 뭐 교육과, 유학과 막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의 반 같은 느낌인데 개념. 반이 바뀌지 않아. 4년 동안 같은 반 친구들이랑 거의 같은 수업을 계속 4년 내리 같은 과끼리 듣는 거예요. 그렇지. 선택 수업 몇 개 빼고 우리 과 4년 동안 수업 같이 듣는 애가 아닌데 있다 하면 바로 티가 나는 거지. 그냥 교수님이 뭐라 하기 전에 애들이 우리들끼리 그렇지. 웅성웅성 쟤 누구야? 우리가 다닌 교대 입장으로서는 도강은 저렇게 도강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네. 사회생활 잘하네. 보통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동태눈가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볼펜 하나 꺼내서 열어고 있죠. 나는 저 선배랑 동훈이의 관계가 되게 궁금해. 왜 궁금하냐면 학번 차이가 꽤 난단 말이지. 그치. 이미 고등학교 때 교대였는데 교대는 특성상 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임용을 합격을 해두고 가죠.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임용 사정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적게 지금은 뽑으니까. 좋았는데 2년 군대 갔다 왔더니 임용 인원이 반토막이 났네?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빨리 졸업해서 빨리 시험에 계속 응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 선배는 졸업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저 동훈이를 만났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학번 차이가 꽤 나고 교대 휴학은 흔하지 않고 안 하죠, 거의. 차라리 거의. 자퇴가 많다. 그러니까 휴학보다 자퇴가 많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 이제 선배들이 걔도 가끔 동아리 후배들 도와주러 오니까. 맞네, 동아리 후배 밥 사주러 왔네. 이제 동훈이가 합격을 합니다. 2015년도네요. 2015년도. 저는 네. 2011년도 저보다 4년 늦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동훈이가 몇 학번이었어? 09학번. 그러면 2009년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09학번. 그러면은 09, 9, 10, 11, 12, 4학년에 12. 그러니까 4학년 12년도에 공부를 하고 만약에 바로 붙었으면 2013년도에 선생님이 됐는데 재수했다고 했거든. 임용을 두 번 쳤다 했으면 그럼 14년도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2014년도에 돼야 되는데 그 1년이 어디가 갔는가? 1년 또 휴학하고 가야 하면서 과외, 돈 벌었나? 맞지? 나도 복수를 위해 돈을 그러니까, 모은 거지. 돈 모으려고 그러면 1년을 쉬고 이거는 진짜 고증이 잘 됐어. 현실 고증이 정말 잘 나도 됐어. 저러고 있었거든. 네. 이 명찰 하나 딱 걸고 걸고 저 책 들고 네. 그 다음에 정말 고증이 잘 된 거 다 무표정이야. 표정이 없어. 그쵸. 자, 이제 드디어 동훈이가 이제 사립학교로 옮겨요. 그래도 경력이 한 7년 차? 됐네요. 7년 차에서 사립으로 갔네요. 의원면직을 하고 이제 공립학교를 그만두고 사립으로 넘어가요. 사립학교는 사실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드라마에 대사가 나오더라고.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립 있다가 사립 갔다가 다시 공립 오고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게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안 됐어요. 이제
공립 있다가 사립 넘어가면 다시 공립 오고 싶다. 예전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올 사람 있으면 1대1 이제 트레이드가, 트레이드처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사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만두고 가야 되고 그 동훈이 한 것처럼 원면직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립에서 다시 공립 오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다시 시험을 쳐야 그렇지. 돼. 임용 다시 쳐서 합격하면 돼요. 다시 치고 싶지 않아. 다시 치고 싶지 않아. 나는 동훈이처럼 저렇게 수능은 다시 한 번 더 쳐도 임용은 다시 한 번 못 네, 치겠어. 차라리 수능을 다시 치겠습니다. 나도 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어. 그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추 선생님, 아. 추 선생님의 저런 헤어들은 근데- 분명히 지적을 한 번은 아, 근데 받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도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적용을 받는 대상 저거는 이제 아닌가요? 재단에서 뭔가 그걸 할 수는 있겠지. 재단은 좀 더 엄격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모르지. 사립학교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갖춰진 정장을 맞아요. 입어야 뭐 되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머리를 이사장님과 교장이 허용을 했다는 게 그런 그 추측글을 봤어요. 저분이 이렇게 문동은 선생님과 머리가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할 때 저 사람을 동훈이로 착각해서 공격할지도 모른다. 설득력 있다. 헤어스타일 두 분. 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전자칠판이에요. 저긴 블렌디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아, 네. 전자칠판이 구축이 된 학교입니다. 이제 문동은 이렇게 칠판에 저렇게 쓰고 판서도 되어 있네요. 선생님 1학년 2반이잖아. 네. 그래서 와 봐봐 애들이 환호를 해줘요. 네. 근데 1학년이잖아요. 네. 제가 이 세어봤어요 영상 보면서 어. 20명이야. 그러니까 5명씩 4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0명 있는 딱 학급이고 교실 안내 게시판 복도에 걸려있는 거기 딱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래서 20명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립이나 부초는 인원과 성비를 딱딱 맞춰서 그렇죠. 맞아, 받더라고요. 맞아. 모든 활동도 편하고 성비도 딱 1대1로 맞춰서 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실은 20명 있는 교실이다. 아, 애들 너무 귀엽죠, 1학년. 1학년들이 저렇게 딱 박수로 맞아주는데 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꼰대 발언 하나 해도 해도 돼요. 되나요? 저 판서 문동은 저 글씨체는 교감 선생님 보면 혼낼 글씨체입니다. 제가 신규 때 판서가 진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궁서체로 써라. 맞아. 이 끝을 꺾어서 써라. 맞아. 로 저도 지적을 들었어요. 많이 받았는데 저렇게 동글동글한 글씨체 교감 선생님 바로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저게 특히 1학년 교실이잖아. 네. 1학년이면 이제 한글 교육도 함께 해야 되고 바른 글씨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야 되는데 초록색 칠판일 때는 뒤에 보면 연한 이런 선이 그어져 격자선이 있어요. 격자선이 있어요. 있는데 네. 그 격자선 1학년은 내 칸을 한글씨로 생각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글씨체로 그렇죠. 꺾어서 적어라. 네. 꺾어서 그래서 획순 쓸 딱 때 맞추고 획순을 항상 보시더라고. 획순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또 따라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비읍을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쓰는데 하나, 많이 둘, 혼났죠. 셋, 넷. 네, 그래서 이렇게. 저 문동은 선생님은 지금 판서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저도 글씨를 못 써요. 저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옛날에 특히 분필 쓸 때는. 지금은 저는 전자칠판 많이 쓰고 또 컴퓨터 자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글씨에 좀 부담이 덜한데 옛날에 판서할 때는 진짜. 특히 이제 교감 선생님이 신규 선생님이면 수업을 한번 보러 오시는 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판서가 그래서 미리 써놨잖아요. 미리 써놓고 친구 잘 쓰는 친구 보고 야 여기까지만 좀 써주라. 맞아. 나도 적어서. 그랬어. 동요 수업 있고 이러면 옆반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 칠판 글씨 요 빈칸만 빼놓고 좀 미리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저는 교대에서 판서법 글씨를 잘 쓰는 법에 대한 수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은 더 쓰기 힘들어요. 맞아. 더 쓰기 이게 힘들어. 펜이 계속 그 미끄러져가지고 마찰력이 이렇게. 좀 있어야 이렇게 반듯하게 쓸 수 있는데 맞아. 글씨 자체가 못 쓴 글씨는 아닌데 저 판서는 좀 네. 고쳐야 한다. 고치셔야 운동원 됩니다, 선생님. 네. 꼰대스럽게 말을 하자면 고쳐야 한다. 오늘 아주 꼰대가 되어볼까? 교감 선생님 빙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도 보면 뒤에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